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SK온이 페라리와 손잡고 배터리셀 기술 혁신을 위해 협력합니다. 페라리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현재의 협력 범위를 배터리 기술 개발까지 확장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위기 진화를 위해 9조 원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사업성이 있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장을 신속하게 정상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윤 대통령이 이들과 직접 만나 결자 해지로서 상황을 타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도 다소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0.4% 약보합권에서 출발한 뒤에 장중한 때 상승 반전에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이내 다시 내림세 보였습니다. 그래도 2,750선은 지켜주면서 종가 형성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코스닥 역시나 외국인이 대거 매도세 보여주면서 0.5%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주도 업종의 강세는 이어지는 가운데 그동안 소외받던 업종에서 반등세 나오기도 했는데요. 볼티모어 항구가 폐쇄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사이익 기대감에 국내 관련주 오름세 보였고요. 또 그동안 쉬어가던 엔터 관련주도 다시금 탄력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시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대응 전략 미리 한번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다소 쉬어가던 업종에서 반등세 보이기도 했는데요. 볼티모어 항구 폐쇄 소식에 해운주도 오름세 보였고요. 엔터, 게임주에서도 탄력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빴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좀 부담을 가지면서 출발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 후반부에는 이 HBM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을 그동안 이끌어왔었던 반도체 쪽이 여전히 강세 모습을 이어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중에 이제 알테오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좀 나오면서 블록딜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면서 출렁임이 있었는데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제약바이오 역시 아직까지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주가가 아주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지만 에코프로 그룹주를 포함해서 이제 다수의 종목군들이 저점 대비해서 10%에서 20% 정도는 반등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세 자체가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지금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저는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 후반에 환율이 갑자기 상방으로 움직이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이 이탈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환율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좀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문제라기보다는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굉장히 미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2024년도 들어서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상승한 기업과 하락한 기업의 종목 숫자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하락한 종목 수가 좀 더 많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듯이 이제 종합주가지수 자체는 많이 올라왔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매매를 하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는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오늘 반등이 좀 나온 게임주라든지 엔터 관련주들, 시장에서 자금이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 되면서 지수 자체는 조금씩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종목군들은 순환매가 나오면서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내가 가진 종목이 왜 안 움직이지? 라고 생각이 돼서 종목을 너무 빠르게 너무 공격적으로 교체하시기보다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상승 명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저는 좀 긍정적인 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하락 종목의 수가 지수 대비해서 많이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대응 전략 정말 제대로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 자세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준비하신 게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종목 리뷰죠. 종목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방송에서 소개드렸던 종목이 4종목이 있죠. 바로 한화엔진이라는 기업과 제이오, 인바디, 에로티 베큐이라는 기업들이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소개드렸던 기업이고요. 지지난주에 소개드렸던 기업입니다. 보시다시피 종목들이 여러 개 적어놨지만 제이오 같은 경우는 지지난주에도 소개를 드렸고요. 지난주에도 소개를 드렸었던 부분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앞전으로 가더라도 종목이 겹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무작위로 굉장히 많이 들고 나와서 소개드리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소개드렸던 종목들의 등락률을 살펴본다면 제이오가 가장 좋았죠. 14% 정도 올라왔고요. 제이오 그 전주에 소개드렸을 때는 10% 정도.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 2차 전지 쪽과 엮이면서 변동성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TMC라든지 한화엔진 같은 경우는 현재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바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몇몇 종목들을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소개 드릴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제이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한번 강하게 올라왔었죠. 근데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공략을 할 때 어떤 타점에서 노려보느냐, 어떤 타점에서 진입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종목군들을 제가 소개를 드리고 이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 기술적으로 똑같은 위치에서 동일한 위치에서 제가 포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제가 포착을 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 지금 화면 보시면 빨간색 선이 보일 거예요. 여기 하단부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선이 보일 텐데 이 선을 제가 이제 HTS에다가 자연스럽게 뜰 수 있도록 수식 관리자를 이용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라인을 이용해서 이 빨간색 라인 위에 위치해 있을 경우에는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도 제가 소개드리고 나서 80%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 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원래 OLED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우리나라 OLED 관련주보다는 BOE, 바로 중국 쪽에 대한 디스플레이,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인데 이 BOE에 납품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한 80%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 종목 역시도 이 빨간 선 위에서 제가 소개를 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선 위에 올라오게 된다면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좀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추세 자체를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저의 예상대로 우상향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그런 시장이고 그런 종목군들도 시장에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소개드렸던 종목들을 한 종목도 빠짐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출연을 하다 보니까 누적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일부 시기의 종목들은 덜어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제가 웬만하면 전부 다
다 넣어놨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소개드린 종목이 어떤 흐름을 보여왔는지, 물론 굉장히 치사하게도 제가 최고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기입을 해놨지만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2월 28일 날 우리 방송에서 소개드린 기업이 5종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파이오링크라는 기업은 고점 기준으로 20%가 올라왔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32%, 펜트론 같은 경우는 31%가 올라왔습니다. 지아이텍 같은 경우는 13%가 올라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종목들을 제가 굉장히 치사하게도 최고점으로 기입을 해놨지만 전부 다 20%에서 30%, 10%에서 20%, 30%대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2%밖에 못 올라왔는데 5종목 중에서 4종목이 10% 넘게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종목 중에서 2종목이 30% 넘게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 소개드리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메모를 해놓고 관심을 가져본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수익 구간에는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공략한 이후에 수익 구간에 들어갔다가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이 빨간 선 위에서 공략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물론 기업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ABL 바이오 뭐 하는 회사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중항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이중항체와 ADC, 항체 약물 접합체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시장에서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로 기술 수출이라든지 기술 수출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많이 부각이 되지 못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종목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매수하기에 적합한 위치가 아니라고 한다면 매매 타점 자체를 우리가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 빨간 선 위에 올라오게 된다면 매매 타점 자체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종목군들을 분석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종목이 지금 내가 접근을 했을 때, 지금 내가 매수를 했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데 있어서 이 빨간색 라인, 제가 지금 고수 라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라인인데 이 고수 라인이라는 것이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소개드렸던 기업들이에요. 보시면 뭐 파이오링크라는 기업도 있고요. 선익시스템은 2월 달에도 제가 소개를 드렸네요. 그리고 뭐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 소개드리고 나서 90%가 넘게 올라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에코앤드림이라는 기업은 E&D라고 하는 기업이거든요. 2차 전지 전구체 쪽과 엮이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사실 이 종목이 2월 14일 날 처음 이 빨간색 고수라인 위에 포착이 됐을 때는 시장에서 에코앤드림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도가 조금 떨어졌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빨간선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더 갈 겁니다. 더 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당시에 소개드리고 나서 고점까지 95% 정도 한 달이 안 된 기간 동안에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빨간색 라인, 바로 고수라인 상단부에 포착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HTS에다가 설정을 하신다면 지금 시장이 만약에 제 예상대로 정말 우상향을 할 경우에는 분명히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제가 우리 방송에서 1월 지나가면서 2월 달부터 정말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거든요. 어떤 말씀을 많이 드렸냐면 우리 시장 좋을 겁니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물론 당시에도 이런 말씀은 같이 드렸습니다. 일단 우선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시장 지수 자체는 올라갈 겁니다. 근데 종목은 좀 재미없을 수가 있는데 이 재미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어느 시점이 되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시장 좋아질 겁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달 전부터 거의 2달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많이 올라왔죠. 지금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한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1월 말일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미국의 나스닥이 약 10%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10% 정도가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지금 해외 증시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도 지수 기준으로는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거든요. 지수가 올라온다라는 것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올라온다라는 것을 무조건 의미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수가 상방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많이 밀리지 않는다면 아마 중소형주 단에서
과정에서 자금들이 빠르게 돌면서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보유하신 종목군들도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빨간색 라인을 이용해 본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는 좀 더 좋은 수익률, 좀 더 확률 높은 자리에서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잠깐 앵커님께 안내 혹은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리고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공략해 주신 모든 종목 정말 자신 있게 소개해 주고 계신데요. 지난달에 소개해 주셨던 에코앤드림은 무려 95% 넘는 상승률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강한 수익 만들어내실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고수라인인데요. 고수라인 설정 방법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시다면 우리 전문가님의 안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리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7일 리뷰 진행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세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우신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동차 쪽입니다. 24%가 올라갔고요. 메가스터디 교육은 10%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특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KMW라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 제가 지지난주에도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KMW가 오늘도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거든요. 어제도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죠. 통신 장비주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까 전에 보셨던 그 빨간색 고수라인에서는 이미 2월 7일에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기 무슨 빨간 줄을 그어놓고서 저기 위에 올라오면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일 겁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이게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주식 매매를 했거든요. 근데 그 오랫동안 주식 매매를 하면서 계속해서 수식 관리자를 이용해서 이런 지표들을 만들어 왔는데 그런 지표들을 만들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확률이 높은 이 자리 위에 있다라고 해서 이 빨간 선 위에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위에 올라올 경우에는 그래도 타점 기준으로 봤을 때 성공 확률이 좀 더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시세를 빠르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KMW라는 기업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 빨간 선 위에서는 지난 2월 달에 이미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이다라고 치부하기에는 선행하고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선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31일 날 제가 소개드렸던 기업이에요. 우리 방송에서 소개를 드렸던 기업인데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랩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와의 공식적인 파트너사거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1월 31일 날 소개드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31일에는 C랩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시장에서 잘 몰랐을 가능성이 높은데 당시에도 이제 저 고수 라인에는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 밑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라는 기업이에요. 제가 방금 전에 앞서서 KMW라는 기업을 말씀드렸는데 KMW라는 기업이 최근에 5G나 6G와 엮이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리드 같은 경우도 5G 장비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수라인에서는 1월 31일과 2월 7일경에 이 5G 통신 장비주들이 이미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도 찜한 종목 같은 경우도 한 달 후에나 두 달 후에 봤을 때는 충분히 이렇게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월 31일 소개드렸던 기업 중에선 코리아 FT라는 기업도 있는데요. 이 기업도 역시나 고수라인 상단부 이 빨간색 선 위에서 공략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캐니스터를 만든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 카에 들어가는 캐니스터를 만든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60% 정도가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 빨간 선 위에서 공략을 한다라면 매매 타점에 대한 메리트를 가져가면서 시세가 좀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여기에도 이제 C랩이 있고요. Y스캠이라는 기업. 오늘도 Y스캠 굉장히 주가 흐름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월 24일 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고수라인에서
포착이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업이 지금까지도 주가 흐름이 좋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소개드리고 나서 고점 기준으로 60%가 올라왔는데 오늘도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시장이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서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매매 타점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 매매 타점과 관련돼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고수 라인을 좀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좀 짧게 하고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1월 17일과 18일 날 제가 소개드렸던 기업인데요. 코리아 FT가 85%, 그리고 CIS가 36%,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팜스토리가 12%, 덕산테코피아 96%, 한화투자증권이 41%가 올라왔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 10종목 중에서 한두 종목 올라온 것이 아니라 지금 17일 날에 제가 5종목 소개드렸고요. 18일 날에도 5종목을 소개드렸습니다. 근데 각각 2종목 이상이 30%, 80%, 90%, 40%가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이용해 보신다면 100% 수익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래도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매매하시는 것보다 혹은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수익률이라든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가장 많이 보시는 것이 차트입니다. 차트를 무조건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차트를 보게 되면 뭐 급등주는 5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면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2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면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5일 이동 평균선 이탈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한대 라는 내용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주포라고 하는 자들이 5일 이동 평균선을 지켜주겠습니까? 이탈을 시키겠습니까? 당연히 이탈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알고 있는 내용으로 시장에 대응을 하시고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수익이 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방금 전에 주포라는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가 좀 그런 어두운 세력들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관들과 외국인들도 우리가 주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주인으로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주포는 기관과 외국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보면서 개인 투자자라든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세력들이 주포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포라고 한다면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분석할 때는 외국인을 주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데 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선호하시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기업들, 등락이 큰 기업들, 테마성이 강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기업에 외국인이나 기관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진짜 외국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기관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규모가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포를 볼 때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의 성향에 따라서 그 종목을 누군가가 컨트롤하고 있거나 주포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그 주체가 기관이나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손절할 만한 위치까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급등주 말씀드리면서 테마주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드렸죠. 테마주는 5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면 손절해야 된다. 근데 이 5일 이동선 이탈하는 것을 누가 만드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포가 만든다라는 거죠. 규모가 작은 기업들, 변동성이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포가 이런 행태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20일 이동 평균선을 지금 지지받고 있는 우량한 기업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기업이라고 한번 해보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21선 이탈하게 되면 손절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과 외국인들도 인위적으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일단 한번 이탈을 시켰다가 올려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참여를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 뭐 5일 이동 평균선, 20일 이동 평균선, 보조 지표 중에서도 뭐 RSI라든지 일목균형표라든지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 있죠. MACD라든지 뭐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보조 지표를 이용해서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으로 이용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무런 무기 없이 종목에 대한 매매 타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제가 준비해 놓은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이동평균선을 이용하거나 보조지표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빨간 선 위에 올라오게 되면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거기서 이제 매수했다가 주가가 밀려 내려오게 되면 이 하단부에 있는 파란 선이나 검정 선이 위로 올라오면서 매도 시그널이 뜨게 됩니다. 거기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이 무조건 수익을 담보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매매하심에 있어서 이동평균선이나 일반적인 주지표나 일반적인 보조지표보다는 훨씬 더 쓰임새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온 기업 같은 경우는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고수라인을 좀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략해주신 종목이 많은 만큼 리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목이 정말 강한 상승률 보여주고 계신데요. 2달 전에 소개해주신 덕산 테크피아는 무려 100% 가까운 수익률 만들어내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목을 공략하시고 상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고수라인인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고수라인 이용하셔서 강한 수익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요, 아직도 해주실 리뷰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뷰는 제가 여기까지 진행을 하려 그랬는데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종목들이 너무 많죠, 그죠? 그래서 리뷰 말고 이제 오늘 종목 상담 들어온 것이 많아가지고 리뷰는 제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12월 20일 날 그리고 21일 날 우리 방송에서 소개드렸던 기업인데 여기 보시면 초록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기업이 있죠. 초록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기업이 있고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노란색은 10% 넘게 올라간 기업이고요.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기업은 이제 20% 넘게 올라온 기업입니다. 필옵틱스 56%, JI테크 54%, 그리고 밑에 보시면 동아ST는 36%가 올라왔는데 뭐 최근에 동아ST 시장에서 이야기 많더라고요. 뭐 비만 치료제 쪽으로도 많이 엮이고 있는 부분이고 ADC 쪽에 대한 플랫폼 메리트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리고 있는 이 고수라인에서는 12월 달에 이미 포착이 된 기업입니다. 제가 종목을 정말 많이 들고 와서 이 중에서 하나 얻어 걸렸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4종목, 5종목을 준비해서 그중에서 강한 시세가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 종목들뿐만 아닙니다. 13일과 14일에 소개드렸던 기업 중에서도 뭐 20%, 100% 올라온 기업도 있죠. 덕산테크피아 102% 올라왔고요.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133%가 올라왔는데 여기 보시면 GST도 있네요. 여기 잠깐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GST 같은 경우는 스크러버와 칠러를 만드는 회사예요. 반도체 장비주거든요. 근데 12월 13일에 이 GST라는 기업이 제가 우리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제가 그런 모멘텀으로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이 GST가 최근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액침 냉각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됐거든요. 근데 12월 달에는 액침 냉각과 관련돼서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이 12월 달에 이미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기 전에 차트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고수라인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시세가 나오기 전에 종목군들을 어느 정도 선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뉴프렉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십니까? 요거 FPCB라고 해서 플렉서블 PCB예요. 그러니까 연성 회로기판이라고 해서 우리가 PCB라고 하는데 휘어지는 PCB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는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았었던 기업이에요. 근데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와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이게 갑자기 뭐랑 엮였냐면 애플의 비전 프로와 엮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메타 쪽에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메타 쪽에 뭘 납품하고 있느냐? 요 FPCB를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갑자기 애플의 비전 프로와 엮이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33%가 올라왔는데 처음 고수라인에서 포착됐을 때에는 그런 내용이 시장에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기술적이어 보이기도 하지만 종목을 선점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서 통신 장비주에 대해서도 선점을 했다. 먼저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다. 그리고 동아 ST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보시는 이 뉴프렉스도 마찬가지고요. 뒤에 넘어가면 더 많이 있습니다. 뭐 한글과 컴퓨터도 있고요. GST도 있고요.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았었던 기업들인데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온 기업들이 있는데 전부 다 공통적인 부분은 고수라인 상단에서 포착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분명히 좋은 수익이나 좀 탄력적인 종목군들을 노려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걸 좀 하는 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 빨간색 라인을 HTS에다가 설정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미스터블루 최근에도 주가 흐름 괜찮거든요. 최근에 이제 웹툰 쪽에 대한 모멘텀, 네이버 웹툰이 상장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어제 Y랩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미스터블루도 좀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실제 이 고수라인에선 작년 12월 달에 이미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걸 좀 이용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이 좋아질 경우에는 분명히 괜찮은 결과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니까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종목 상담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100% 넘게 강하게 올랐던 종목들, 공략 비결은 바로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던 종목들인데요. 이렇게 나도 한번 강한 수익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신다면 우리 전문가님의 안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내 종목 물려서 고민이에요 하시는 분들, 매도 타이밍 못 잡아서 힘드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가 모두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저희가 속 시원하게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현대로템입니다. 매수가는 37,900원이고요.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4거래일 연속 오름세 보였죠. 오늘도 3% 넘게 오르면서 34,300원의 종가 형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손실 구간이셔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 이 종목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현대로템 어떻게 보실까요? 네, 현대로템은 보유입니다.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밀려있는 상황이지만 현대로템은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제가 잠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방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방산주라고 한다면 대장주라고 불리고 있는 게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의 월봉을 본다면 지금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상장된 이후에 가장 고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말고 또 하나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것이 뭐냐면 LIG 넥스원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흐름이 어때요? 신고가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방산주들이 지금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종목 상담이 들어온 현대로템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것은 하나오션이고요. 현대로템을 이렇게 보게 되면 주가 흐름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월봉 기준입니다. 그래서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직전 고점 부근에 와 있긴 한데 앞서 보셨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슨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을까라고 좀 고민이 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매매하다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매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가 테마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근데 이런 테마성이 강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장주를 매매하시는 게 좋아요. 대장주를 매매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후발 종목군들을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메리트가 반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테마성으로 움직이든 지금 방산 쪽에 대한 구조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방산 쪽에 자금이 들어오든 이게 실제로 외형 성장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테마성만 가지고 움직이는 기업은 우리가 대장주를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본다면 굳이 대장주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성장을 한다라는 거죠. 대장주가 뭐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방산 업종 자체가 성장을 한다라는 가정을 한다라면 우리가 후발주자로 따라가는 종목들을 매매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마성이 강한 기업들은 대장주를 매매하시는 게 좋은데 그런 종목이 아니라 실제로 외형 성장이 된다. 지금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국방부 예산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원래 좀 지정학적인 그런 특이점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내수에 편향되어 있는 수입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방부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성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게 되면서 각 국이 군비 증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군비 증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K방산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좀 지정학적으로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방산업체들보다 납기일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맞춰준다라고 해요. 지금 전쟁이 나서 무기가 필요한데 주문을 했더니만 1년 있다가 도착을 합니다. 그 1년 동안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납기일을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구조적인 성장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선 같은 대장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주가 상승의 여력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표현하니까 좀 웃긴데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2018년도 고점인 4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 정도의 비중을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45,000원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손절가는 제 생각에는 뭐 손절가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낮은데 손절가는 일단 3만 원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안 밀려 내려올 것이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방산주가 많이 변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방산주,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라고 하면 스페코와 빅텍이 움직였거든요. 스페코, 빅텍, 퍼스텍 같은 기업들이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북한에서 미사일 실험을 했다라고 해도 그 기업들이 많이 안 갑니다. 오히려 대형주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S&T 다이내믹스라든지 코치 테크놀로지 같은 작은 기업들 중에서도 실제로 외형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방산주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로템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보유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45,000원, 그리고 내려올 가능성은 적으나 손절가는 3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상담 진행했고요. 이어서는 두 번째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JMT입니다. 매수가는 7,200원이고요. 비중은 25% 담으셨다고 합니다. OLED 관련주로 애플 수혜 기업으로 엮여 있죠. JMT도 3거래일 연속 오름세 보였는데 오늘 종가는 6,860원에 형성되면서 아직까지는 손실 구간이십니다. 이 종목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JMT 지금 매수가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좀 고가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JMT라는 기업의 고가가 7,360원이거든요. 근데 7,2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라는 것은 이번 달 초에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좀 추격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게다가 비중까지 25%라서 좀 걱정이 되네요. 걱정이 됩니다. 다만 이제 주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화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이게 월봉이거든요. 제가 월봉은 사실 잘 안 보는데 제가 앞서서 이제 방산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월봉을 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 자체가 상승을 한다면 월봉 기준으로 고가를 경신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더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JMT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을 아직까지 넘어서진 못한 상황이지만 여기서 저는 주가 흐름이 그래도 상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는 8대2 정도로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JMT 같은 경우는 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첫 번째로는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매수가가 너무 높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두 번째로는 비중도 적지가 않아요. 사실 이제 규모 자체가 큰 기업을 매매하실 경우에는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JMT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000억대이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가져가면 나중에 만약에 시장에서 좀 소외될 경우에 매도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매도를 하면 호가가 밀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너무 적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많이 늘리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JMT라는 기업에 대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앞부분에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일단은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긍정적인 말씀 드리고요.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매수가를 목표가로 드리기는 좀 애매하고요. 목표가는 제가 8,0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8,000원이라는 것은 이 JMT라는 기업이 2017년도에 만들어 놓은 고점인데 일단 전 여기까지는 상방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7,900, 8,000원으로 하죠. 8,000원. 목표가는 8,000원 드리고요. 올라오게 되면 매수가 대비해서 10% 정도 수익 구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절반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8,000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주가가 당연히 밀리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JMT 상승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지만 밀린다라고 한다면 6,300원대를 말씀을 드립니다. 6,3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저는 반드시 절반 손절에 의견을 드려요. 그러니까 절반 손절 안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JMT가 저의 예상대로 저는 한 80대 20 정도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 예상대로 시장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는 대응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거기서 밀려가지고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6,300원을 이탈하면 이 종목은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6,300원 이탈할 때는 대응을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JMT까지 살펴봤습니다. 주가 흐름이 상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8,000원, 그리고 밀려 내려오게 되면 6,3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반드시 절반 손절해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종목인 JMT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원택입니다. 매수가는 1,060원이고요. 비중은 13% 담으셨다고 합니다. 최근 소모품 판매량 증가로 반등세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제와 오늘은 다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9,310원에서 종가 형성해서 아직까지는 손실 구간인데요. 이 종목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원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원택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빠르고 임팩트 있게 간결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 일단 원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유고요. 이 기업은 어떻게 보면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동종 업체들에 비해서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니까 저는 보유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는 8,500원으로 잡아드릴게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저는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까지 뭐 한 번에 올라온다라고 뭐 확답 드릴 수는 없지만 목표가를 잡아드린다라고 한다면 11,200원대를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11,2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전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2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한 번 더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손절가는 8,5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고요. 주가가 올라왔을 때는 11,200원대 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첨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택까지 살펴봤습니다. 손절가는 8,500원, 목표가는 11,200원 잡아주셨고요. 추가 매수는 지양하자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수익률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고스란히 설정 방법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도 얻어가시고 고스란히 설정 방법도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은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시장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찜 종목,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엄선해서 가져와 주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제품 전문 업체로 애플향 모멘텀이 부각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전문가님, 오늘 2차전지 관련주 가져와 주셨는데 어떤 종목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빨리 알려주시죠. 네, 오늘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는 찜한 종목이 아니라 히든 종목에서 준비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찜한 종목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방금 전에 종목 상담을 했었던 JMT를 저도 좀 준비를 했는데 애플향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전자제품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 디스플레이 쪽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관심도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SMT라고 하는 표면 실장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선 고영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최근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주가 흐름상으로도 지금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저는 이 빨간색 선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데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바로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KMW라는 기업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리뷰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기업인데 통신 장비주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그동안 이제 고수라인에서도 많이 포착이 됐었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고수라인 상단으로 올라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온 기업들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근데 특히나 이 고수라인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강한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KMW 같은 경우도 오늘 제가 준비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통신 장비 쪽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어요. 2024년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주파수 경매가 진행이 될 거고요. 삼성전자를 통한 매출도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KMW도 좀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는 제가 슈프리마라는 기업을 준비를 했는데 최근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보안 관련주들이 조금씩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제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이 고수라인에서 잘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고점대에서 조정을 열심히 받았는데 이제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방 경직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매매하시기엔 좀 안정적인 자리에서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오늘 세 번째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리뷰 종목들에서 계속해서 보여드렸지만 찜한 종목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달, 두 달 후에 분명히까지는 아니고요. 좋은 수익이 나왔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좀 가져보시고요. 앵커님 안내 좀 더 받아보고 마지막으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2차 전지, 바로 히든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방송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찜 종목 슈프리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대망의 히든 종목이 공개되는데요.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오늘의 히든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기업은요. 일단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스플레이 OLED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원래 관련돼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부터는 OLED 관련주로 많이 엮여 있었던 기업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2차 전지 쪽과 스마트 팩토리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전지도 그렇고요. 스마트 팩토리도 그렇고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섹터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종목이 느닷없이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다시 한번 고수라인 상단부로 여기 잠깐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기 밑에 보시면 파란색 선도 있거든요. 근데 이 파란색 선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 사인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 편하라고 파란색 라인은 지워놨는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파란색 라인을 터치하지 않고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손절 사인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고수라인 상단부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저는 시세가 좀 강하게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방식으로 좀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앵커님 안내 통해서 이 종목에 대한 뭐 전략이라든지 추가적인 내용들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디스플레이 OLED 관련주로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어서 시세가 강하게 분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히든 종목명과 대응 방법은 오직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을 통해 수익률 극대화시켜보고 싶으시다면 우리 전문가님의 안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찜 종목인 JMT, 애플향 수혜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자동화 장비 전문 기업으로 강한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